안녕하세요. 개발자 파크입니다. 오늘서부터 C샵을 다룸에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요소를 배워볼게요. C샵에서 데이터 타입에는 int, string 등등이 있는데요. 이 기본 데이터 타입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value 타입, 즉 값 타입과 reference 타입, 즉 참조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타입에 따라 데이터 할당 또는 퍼레미터로 전달 시 다르게 동작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번 강의 그리고 이후 두 개의 추가적인 강의로 배워봅시다. 먼저 value 타입을 알아보면요. 기본 데이터 타입 중 int, 즉 정수형 타입과 float, bool, 그리고 structure가 value 타입에 속합니다. 다음 reference 타입을 알아보면요. object와 class, string 등등이 reference 타입에 속합니다. 이 두 종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다음 장으로 이동해 보시면요. 여기에 가장 기본인 main 메서드와 추가적인 sum number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 시 일부 메모리 영역에, 즉 스택이라고 부르는 곳에 앞서 메서드는 frame, 즉 각각의 구역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sum number 함수에는 정의된 변수가 있죠. int 타입의 원데이는 앞서서 보았던 참조 타입, 값 타입 중 값 타입에 해당하고요. 메서드 parameter 또는 여기서의 변수처럼 값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sum number 메서드 호출 시 알맞은 프레임에 변수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또한 sum number 메서드가 호출이 완료되면 해당 프레임에서 사용된 메모리는 다른 메서드에서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또 heap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서 값 타입이 저장되는 스택과 달리 참조 타입이 저장되는 메모리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변수는 스트링 타입의 지역 변수로 선언과 초기화를 하는데요. 스트링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스트링은 참조 타입에 해당되었습니다. 참조 타입의 경우 마찬가지로 스택에 저장이 되고요. 단지 저장되는 것은 힙의 메모리 주소에 저장된 객체 또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참조가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5day에 접근 시 스택에서 참조를 얻고 참조가 가리키는 주소를 통해 힙에 저장된 데이터를 얻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체와 클래스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스트럭처는 앞서 값 타입에 해당되고요. 클래스는 참조 타입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으로 인해 데이터를 다룬다거나 메모리에 저장될 때 다르게 동작하게 되는데요. 구조체에 해당하는 변수명이 서커링 객체의 경우 앞서 배웠던 대로 구조체는 값 타입에 해당되기에 서커링 객체는 스택의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구조체 필드가 스택에 저장이 되고요. 이와 달리 레퍼런스 타입, 즉 참조 타입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경우에는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 클래스 필드는 실제로 힙에 저장이 되고요. 힙에 위치한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는 참조가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값 타입과 참조 타입에 따라 메모리에 할당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게 값을 다룰 때에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직접 코딩하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주세요. 지난 시간 프로젝트를 열어주십니다. 프로그램 CS 파일에서 아무데나 클릭해서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과 A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 영역으로 잡아줍니다. 백스페이스 키로 전부 지워주세요. 클래스를 적으신 후 탭키를 2번 눌러주면요.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고요. 단지 클래스명만 PPT와 동일하게 렉탱글로 변경해줍니다. 다음은 클래스 필드를 정의해 줍시다. public int에 a로 클래스 필드를 간단하게 정의해 줍니다. 초기 값도 주도록 할게요. 저처럼 계행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행에 커서를 두신 후 rect 적고 앞서 정의한 클래스를 선택해 줍니다. 흐릿한 글씨가 나오시면요. 탭키를 눌러서 자동 완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객체를 생성했는데요. 하나 더 생성해 줍시다. 저처럼 드래그 하신 후 복사해 주세요. 끝에 커서를 두시고 계행해 주십니다. 그 후 붙여 넣어 줍니다. 변수명만 간단하게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클래스와 객체도 2개를 생성해 줬는데요. 여기에 이번 강의에서 배운 값 타입과 참조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 배워봅시다. 일단 계행을 다시 해주시고요. rectangle to 객체를 선택 후 객체의 필드를 적어줍니다. 클래스 필드의 A 값을 0으로 변경해주세요. 여러분이 단지 객체의 데이터만 복사하고자 가령 현재 rectangle 객체에 rectangle to 객체를 등호기호로 데이터를 할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직접 해봅시다. 계행해 주시고 rectangle 는을 적어주세요. rectangle 2와 세미콜론을 적어서 완성해 줍니다. rectangle 객체에 rectangle 2 객체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계행해 주시고요. 단지 여기서는 rectangle 2의 A 필드를 1로 변경해 봅시다. 저처럼 적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rectangle 객체의 A 필드는 변경을 안 했기에 0값으로 값복사된 상태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출력해 보면요. 계행해 주시고요. 컨솔 점을 적어 주시면요. 나머지는 탭키를 눌러서 자동 완성해 줍니다. 단지 A 필드를 출력해 봅시다. 중단점을 두고요. F5키로 실행해 줍니다. 실행하셨으면 F11키를 눌러줍니다. 계속해서 F11키를 눌러줍니다. 네 번째 행까지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서 객체의 필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저처럼 변수명을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요. 조사식 추가를 클릭해 줍니다. 하위 요소를 봐보면요.
A 필드에 5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렉탱글 2도 조사식을 추가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요. 클릭해 주십니다. 하위 요소도 보기 쉽게 저처럼 클릭해 주세요. A 필드에는 현재 0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번째 줄이 실행되기 전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렉탱글 객체에 렉탱글 2 객체의 데이터를 할당하는 형태입니다. F11키를 눌러서 다음 줄로 이동해보면요. 데이터를 할당 시 값이 동일한 필드에 복사가 되고요. 그 후 단지 렉탱글 2의 필드만 값을 변경해보면요. F11키로 계속 실행해줍니다. 당연히 렉탱글 2의 객체의 A 필드는 1값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코드상에 1값을 할당하지 않았는데도 동일하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참조 타입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경우, 즉 참조 타입의 객체에 데이터를 할당할 때 힙에서의 객체에 대한 참조, 즉 주소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객체의 필드만 변경해도 다른 객체도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변수명만 다를 뿐 사실 같은 객체에 해당되고요.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를 직접 봐볼게요. F5키를 눌러서 일단 모두 실행해 줍니다. 여기서 단지 equal 함수로 비교를 해보면요. 코드를 적어 볼게요. 따라 하셔도 되고요. 보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equal로 객체를 비교해 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F5키를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요. F5키를 다시 눌러서 중단점도 건너뛰도록 해줍니다. 이렇듯 등호기호, 즉 데이터를 할당하고 나서부터는 같은 객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단지 변수명만 틀릴 뿐인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겠습니다. 즉, 앞서 데이터 할당을 통해 힙에서의 객체에 대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즉, 힙에서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요. 값 타입의 경우에는 다르게 동작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직접 해봅시다. 앞서 스트럭처, 즉 구조체가 값 타입에 속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트럭처를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같이 따라해 주십니다. 이렇게 저처럼 적어서 변경해 주십니다. 스트럭처는 생성자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struct 이름을 클릭해서 커서를 두시고요. Alt Enter 키를 눌러서 빠른 작업 목록을 불러옵니다. 생성자 생성에 선택 영역이 잡혀 있기에 엔터 키를 바로 눌러주시면요. 생성자가 생성되면서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클래스에서 struct, 즉 구조체로 쉽게 변경을 했고요. int, 더블 등과 같은 많은 타입이 본질적으로 struct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int, struct는 값 타입에 속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요. F5키를 눌러주세요. 앞서처럼 데이터 할당되기 전까진 네 번째 라인까지만 실행해 봅시다. F11키를 연속해서 눌러서 이동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조사식 창에서 필드 값을 봐봅시다. 하위 요소도 보기 쉽게 클릭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렉탱글 2도 동일하게 클릭해 주세요. 계속해서 F11키를 눌러서 데이터를 할당하는 코드 쪽을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참조 타입과 동일하게 값이 복사되어서 0으로 변경되고요. 계속해서 F5키로 모두 실행해 주면요. 앞서와 달리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렉탱글 2의 필드 값을 변경해도 렉탱글의 필드 값에 영향이 안 가고요. 다른 객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값 타입의 경우 데이터를 할당할 때 참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닌데요. PPT로 이동해서 배워봅시다. 값 타입의 경우 데이터를 할당하면 단순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필드, 속성만 복사하여 봤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컨솔 창에서 봤듯이 다른 객체로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값 타입 내에 참조 타입, 가령 클래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struct, 즉 값 타입에 해당하는 구조체에 circle이라는 변수를 두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 circle은 클래스에 해당되고요. 즉 참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값 타입 내부에 참조 타입을 변수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체 생성자에서 서클 객체에 메모리 할당을 해주는 형태고요. 서클 객체의 필드 B는 빈값으로 초기값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서 했듯이 값 타입의 구조체를 생성해주는 형태가 되고요. 생성한 구조체를 렉탱글 변수로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은 앞서 했듯이 단지 데이터를 할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circle이라는 변수가 가지는 b라는 속성에 값을 변경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봐볼게요. 데이터를 할당하기 전까지는요, 즉 3번 라인의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는 값 타입 내부의 참조 타입에 해당하는 circle 클래스의 circle 변수는 서로 다른 객체를 참조하고 있고요. 즉 다른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세 번째 줄을 실행 후에는, 즉 렉탱글에 렉탱글 2를 할당한 후에는 같은 객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변수의 데이터를 변경하면 다른 변수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즉 값 타입 내부에 있는 참조 타입의 변수의 경우 값 타입의 구조체에만 할당, 즉 assignment operator를 사용해도요, 값 타입 내부에 있는 참조 타입도 영향을 받아서 구조체의 circle 변수는 힙에 있는 같은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즉 힙에 있는 같은 객체에 대한 참조가
스택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객체를 참조하기에 앞서 배운 것처럼 하나만 변경해도 필드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힙에 있는 객체는 언제 삭제가 될까요? 프로그램 내의 참조 타입의 객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하게 됩니다. 가비지 컬렉터는 힙을 객체가 사용 안 되면, 즉 객체의 참조가 없으면 조건에 따라 객체를 삭제하고 메모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은 기초적인 가 타입과 참조 타입에 대해 배웠는데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내용으로 심화학습을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